허리 어깨 무릎 목 쌩쌩 자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김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고원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두 차 모두 크게 사고가 난 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네요. 사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출혈이 심하거나 어떤 손상이 심하지 않다 보면은 그냥 좀 괜찮겠지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고 발현되는지 초기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사고의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는 염좌, 좌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스레이나 MRI에서 드러나는 그런 병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검사상, 엑스레이상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데 나는 계속 아프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시행하는 검사는 보통 단순한 엑스레이 촬영인데 여기서 이상이 없다는 거는 골절이 없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뼈는 이상이 없어도 당연히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다른 연부 조직의 손상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병원에 오시는, 이제 사고가 나서 오시는 경우에 보면은 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이 속도 때문에 목이 앞으로 젖혀졌다가 뒤로 꺾이는 이런 동작에서 많이 손상을 당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편타성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편타는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사고 당시에 목이 뒤로 젖혀졌다가 다시 앞으로 튕겨나가는 모양이 채찍질과 비슷하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김노영 원장님은 우리 사람 머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많이 나가는 편일 것 같고요. 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람의 머리 무게는 평균적으로 6.5kg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목뼈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목 주변의 인대 그리고 근육이 긴장하고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목뼈를 지나는 척수신경이나 아니면 목의 추간판 탈출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디스크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점점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사고 전에는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탈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고 전에는 추간판이 멀쩡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탈출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로 인해 급성적인 손상이 나타나다면 디스크 인성 통증이 나타나서 목 부위의 통증 그리고 그게 가라앉은 뒤에는 상지 방사통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이때는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의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목 손상 외에도 핸들을 잡은 손목이라든지 바닥을 짚은 무릎이라든지 이런 관절 부위의 손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 타박의 경우에는 며칠이 지나면 예후가 좋지만 조직 손상이 좀 의심되는 상태라면 좀 정밀 검사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 중에서 의외로 자주 보이는 게 뇌진탕 유사한 양상이 있는데요.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뇌가 두개골 안에서 흔들릴 때 충격을 받게 되고요. 이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울렁거림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저희가 타박이 있어서 출혈이 의심될 때는 CT를 찍어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뇌진탕 경우에는 특별한 출혈 없이도 이런 증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 후에도 서서히 두통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머리를 부딪히면서 충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뒷목이 긴장이 계속 지속되면서 내 시선과 어떤 수평면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어지럼증이나 이명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기간은 교통사고 1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고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두부에 손상이 있었는지, 어떤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지, 뭐 환자의 나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순화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편이죠. 맞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도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추나요법을 많이 적용해서 치료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추나요법으로 저희가 경추부의 뭐 불균형을 맞추고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서 증상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또 허리뼈 혹은 척추, 골반 이 부분에 주어지는 긴장과 염좌 이런 부분들의 손상도 저희가 관절을 바로잡고 뭐 공간을 확보하면서 증상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고로 오시는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나는 통증을 느끼면서 뭐 꾀병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신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타박에 의한 손상을 받으면서 우리 한방에서 봤을 땐 어혈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경맥에 머무르면서 좀 비정상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후유증도 어혈에 대한 치료도 같이 진행되는 게 좋겠죠. 네,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우선은 사고 당시에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충격량의 전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그런 충격으로 내 몸이 일으키는 무의식적인 긴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방금 김노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통증이 심화되고 통증 부위가 지속적으로 옮겨 다닌다면 그건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어혈 증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경우에 저는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일단은 영상 진단 검사를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뭉쳐져 있던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침이라든지 약침 그리고 추나요법을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혈을 풀어주기 위한 한약 처방도 같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저희가 뭐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연령대 이외에 온 가족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뭐 어린아이나 뭐 고령자에 대한 부분, 김노영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관절과 인대가 어른보다는 유연하기 때문에 손상에, 이런 편타성 손상에 좀 덜 걱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문제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이 약해져 있고 그리고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차 안에서도 뭐 시트를 손으로 짚고 있다던가 무릎을 앞에 대고 있을 때 충격을 받아서 정말 의외의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진료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모든 치료는 예방이 먼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 생기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증상 관찰을 통해서 추가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그 전에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네, 오늘은 교통사고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트를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생척추관절 상담소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